1995년 1월 30일 원피고 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고 일반 계약에 비하여 그 계약성이 약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신뢰관계 역시 보호할 필요성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범죄 행위에 준할 정도의 불이행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러한 부양 의무는 포괄 승계되었는지 혹은 한정 승인으로 인하여 유한 책임만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변론하는 바입니다.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안 시점은 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알게 되었고, 따라서 동거 부양의 방법이 아니라 금전급부 부양의 방법으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도 공동으로 승계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이의 관계는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불가분 채무 관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혹은 원고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유로 한 해제권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정지조건부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저희가 의미하는 바는 묵시적인 정지조건부 계약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에 따라 월 100만 원의 지급은 부양 의무 이행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 의무의 불이행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해석을 탄력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5가지의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자 합니다. 확실하게 알게 된 때부터 피고 배은이는 원고에게 법정 이율 5%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불가분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반박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해당 채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불가분 채무로 본 바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매월 1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해왔고 치료비를 제공한 사실도 있으므로 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임대 수익을 직접 취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제 조건보다 부담부 증여를 이야기한 것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인 증여의 무상성 내지는 단독행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제한 없이 증거 능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판례는 차성원이 지급한 금전은 위탁금에 해당하고 차성원과 피고인의 관계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 둘의 관계는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임용조합상의 계약으로 항변할 수 있는 경우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그 손실의 경위와 액수,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뿐이라면 이렇게 규정해도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후적으로라도 영장주의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46명이 목숨을 잃은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이었고,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병원 영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립행위에 수반되는 모든 사실행위들 포괄해서 영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업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스스로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법정에 위신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재판장이 퇴정을 명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이미 영업범의 형태로 계속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그 당시에 횡령의 점에 관하여 첫째, 이 사건 계약은 익명조합 계약에 해당하는 점. 둘째, 가사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검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혐의 없음 처벌을 받았고, 그 논거로 첫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동업 관계가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때에는 영장 없이도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언제라도 그 피고인이 영업을 그만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긴급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차성원은 이후 설립될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에 대하여 권한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건 업소에 출입하여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피고인의 영업의 자유와 피촬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굳이 다음 기일에 차성원을 소환해 가면서까지 반대 신문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시상 및 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에 앞서 대회장이신 조재현 법원행정처장님을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인겸 법원행정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법학 전문대학 선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변론에 임해주신 모든 법학 전문 대학원생 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임 법정 변론 경연대회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법률신문사 그리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과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법전 양성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학교에서 배운 법률 이론이 변론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매년 가임 법정 변론 경연대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로 벌써 10년을 맞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 모두는 사례에 맞는 법률 이론을 연구하고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이를 논증하는 법정 변론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공판 중심주의, 구술 심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개된 법정 중심의 재판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법정 중심의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설득력 있는 논증과 변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가임 법정 변론 경연대회가 미래의 법진인 여러분이 설득력 있는 논증과 변론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남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귀한 경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많은 수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법률 시장의 개방에 따른 세계화 흐름, 고도 발전된 자본주의 경제에서 다층화된 사회 갈등,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의 증대,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의 발전 등 최근 법조 환경은 엄청난 질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따라 미래의 법조인인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과 난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변화와 도전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도약의 기이기에 여러분은 법조인으로서 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가짐으로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와 정의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선한 의지와 인권의식,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낮추는 겸손함을 두루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진지한 자세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꾸준히 견지하고 키워나간다면 여러분 모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임 법정 변론 경연대회에 참가한 법학 전문 대학원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가임 법정 변론 경연대회를 주관한 사법연수원의 김문석 사법연수원장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대회 참석하고 보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서론이 되게 깁니다. 뭐 그래도 대회장 저 주관 기관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과 오늘 경연대회에 참가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가임법정 변론 경연대회는 이제 새로운 10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그 새로운 발걸음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지원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이 가임법정 변론 경연대회를 주관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법률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지만 최근의 변화는 그 속도와 폭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는 급격한 산업 환경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무한 발전과 함께 막대한 정보의 교류가 가능해짐으로 인하여 촉발되고 있는 사회 구조와 권력관계의 변화는 법률 환경마저도 급격히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들은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체계와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 기성법조인들은 변화에 무디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법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새로운 법률 분쟁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주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변화라는 사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응하여 길러야 할 소양과 능력도 법조인으로서의 소양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우리의 환경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든 법조인의 기본적인 소양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법률적인 쟁점을 이해하고 그러한 쟁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내어 주장함으로써 원하는 법률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 법정경연대회는 모든 법률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바로 위와 같은 능력과 그 능력 함량을 위한 노력을 견주어 보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울였던 수많은 노력과 동료 팀원들과의 협동, 오늘의 경연을 통하여 비로소 체험할 수 있었던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정 과정에 대한 이해, 경연에 참가한 상대편 학우들로부터의 배움과 경청의 자세, 저는 그러한 것들이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성장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바로 여기에 가인법정 변론 경연대회의 참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로 대한민국 법조의 미래라는 말씀, 우리 선배 법조인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으니 불이 두려워 말고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대회를 후원해 주신 각 후원기관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김순석입니다.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에 참석하여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님, 김문석 사법연수원장님, 조현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님, 신현수 법률신문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각급 법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참가한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심사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은 12,575명의 변호사를 배출하여 2020년 현재 전체 변호사의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의 52%에 달하게 되어 명실공히 우리 법조계에서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을 통한 법률과 양성이라는 당초 목표를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의 자격 시험과 적정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등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법정 변론 경연대회는 우리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가지고 현직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강의실에서 배운 법의 정신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적용되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 오늘날 법률가에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숭고한 공익적 사명과 함께 또한 고객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로봇 어드바이저 등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수반되는 법률 수요 또한 새롭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률 전문가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발전하는 각종 새로운 기술과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1회 가엔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법률가의 꿈을 품은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에게 올바른 법의 의미와 정신을 탐구해가는 길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환영의 말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문석 사법연수원장님,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님,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인께서는 만 1년 동안의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일제히 박해를 받아 비참한 질곡에 신음하는 동포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후 변호사의 길을 걸으시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변론하셨습니다. 이후 해방된 조국의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초석을 놓으셨고 청렴 강직한 법관상을 구현하셨습니다. 올해 11번째를 맞이하는 가인 법정 변론 경연대회는 이러한 가인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매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그동안 성실히 쌓아올린 법학 실력을 마음껏 겨루는 실정의 장이자 법학 이론을 응용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 교육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법과 사법 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변론과 입증을 거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며 법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뜻깊은 경험을 가지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회를 찾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기회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실제 법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 특별한 기회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이번 대회를 준비한 모든 순간들은 분명 여러분이 훗날 성공적인 법조인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수상자 그리고 모교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열띤 변론을 해주신 모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새해의 시작을 맞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대독. 이어서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결선 경연의 진행과 평가를 담당하신 재판장님의 강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민사재판장으로 수고해 주신 유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과 형사재판장으로 수고해 주신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부분 강평을 해주실 유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치열했던 법정 경연을 다 마치고 강평 시간에 홀가분하게 여러분을 여기서 뵈니까 제가 뭐 중요한 면접을 다 마치고 이제 결과를 받아보는 것처럼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강평 나오기 전에 자꾸 수석 교수님께서 자꾸 웃기는 얘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별로 뭐 유머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 저기 한 그 3개조 원피고 경연을 제가 직접 저기 법정에서 재판장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뭐 얼마 전에 또 학기말고사 끝났다고 하시던데 학기말고사도 끝나고 또 뭐 개인 일정 또 오늘 케이스가 대체로 보면 선례가 없는 아주 그냥 좀 그런 난해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좀 어떤 그 무거운 어떤 좀 나름대로 좀 이 변론하기 힘든 주제를 팀워크를 잘 살려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열심히 변론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가급적 편안하게 좀 변론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는데 질문을 좀 많이 해서 악덕 좀 뭐 또 심술부준 재판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낙인 찍히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악의는 없으니까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좀 뭐 강평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그 뭐 나름대로 이 역할을 분담을 잘하셔서 또 변론을 짜임새 있게 하시고 또 서면 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지적할 거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좀 여러분들께 좀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서면 자체가 좀 짜임새 있었고 또 기존의 뭐 판례라든지 뭐 이런 뭐 통설에 연연해 하지 않으시고 각자 주어진 그 역할에 맞춰 가지고 원고면 원고 또 피고면 피고 그 색다른 어떤 좀 접근 방식으로 좀 새로운 시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이고 권리구조에 부합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뭐 통설이나 또 판례 이런 부분도 보면 원래부터 정해진 답이 어떻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권리구조를 하고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느냐 그렇게 고민한 결과물이 다 판례이고 또 통설이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공부를 계속 하실 때도 적어도 뭐 판례라든지 뭐 이런 기존의 어떤 그 굳어진 학설이나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도했던 그런 노력과 같이 이게 좀 결론이 불합리하다. 또 이렇게 해석할수록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법률 해석을 시도하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좀 뭐 그래도 좀 옥의 뭐 티라고나 할까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제 법학을 계속 전공하고 또 실무를 담당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일단 아까 그 변론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문제를 드렸고요. 그 문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해서 그걸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어떤 팀들은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또 아무래도 또 창의력이 너무 훌륭하셨던 나머지 사실관계를 약간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사실관계를 달리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해도 이게 전혀 대비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에 서로 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경연 직전에 상대방의 서면을 받아보고 아마 변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모의 법정 변론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출제자들이 드렸던 그런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색다른 시각으로 좀 변론을 해보는 게 어떨겠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또 상계항변도 오늘 많이 하시던데 사실 상계항변을 하려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일단 변제기가 정해져야 되겠죠. 근데 오늘 뭐 구상권 관련하고 또 뭐 성인 후견에 관련된 뭐 그런 비용을 상기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드린 문제에는 비용이 얼마라는 얘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변론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이 모의법정에서 저희가 드렸던 그 문제를 토대로 봤을 때 그런 그 시도가 주어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뭐 조금 뭐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뭐 충분하게 나름대로 정말 시간들을 많이 투여하셔서 정말 알찬 변론 또 알찬 서면 또 법정에서 나름대로 그 재판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정말 감명 깊게 잘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이제 재판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열을 나누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결선에 진출한 팀뿐만 아니라 제가 비록 본선에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신 분들의 변론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오늘 전반적으로 돌이켜 보면 결선에 진출하신 분들이나 또 부득이 진출하지 못한 팀들이나 아마 그 실력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가인 경연대에서 멋지게 본선에서 또 결선에서 변론을 했다는 그 하나를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가인 경연대의 어떤 준비하고 또 본선 결선에서 준비했던 또 변론했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하는데 충분한 밑거름이 되고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재판장으로 수고해 주신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직접 경연에 참여해서 제 실력도 심사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안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안을 아주 명쾌하고 또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진지하면서도 또 스피드도 적당하게 이렇게 대응하시고 그 좋은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참여자분들께 굉장히 훌륭하시다. 정말 실력 있다. 우리 미래가 밝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변론대회를 쭉 이렇게 세 팀을 보다 보면서 이분들에게 이제 제가 나중에 강평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 뛰어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도 잘 정치하게 주장을 해와서 이거를 하나하나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제가 참 보기 있게도 여러 훌륭한 그 법전원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차원에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이런 거를 좀 잠깐 할까 합니다. 아마 이것이 변론대회에서 또 변론을 더 잘하는 것과도 상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변론하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변론을 다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변론을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다 법조인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법조인이 좋은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법조인이 되면 변론을 잘할 것이고 변론을 잘하는 사람이 또 좋은 법조인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쭉 변론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다 똑똑해요. 눈망울 초롱초롱하고 말 발음도 좋고 법리적 실력도 대단합니다. 저보다도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구한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싸우러 나온 사람들 같더라고요. 물론 검사하고 변호인이 싸우는 관계이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법정입니다. 신성한 법정입니다. 법조인은 법정에서 무엇을 하는 건가? 법정에서 자기의 변론을 통해서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고 화합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관련자들의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의 종합적인 최종적인 가장 멋있는 결론을 찾아 나가는 과정일 겁니다. 그러면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는
하나의 협업하는 협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사회 질서의 유지와 그다음에 인권의 보호 이거하고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피고인이나 의뢰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소통되는 내용인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연을 보면서 경연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그냥 어려운 단어로 법리적으로 마치 막 이렇게 서로 자잘자잘자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꼭 그래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고,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과 논리를 정확히 듣고 그것에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재판부가 말하면 재판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핵심을 좀 찝어서 말을 하면서 거기에 따뜻함이 들어있는 언어와 멘트 그리고 마음을 함께 실었으면 좀 더 어땠을까. 우리가 논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감성도 함께 있고 정도 함께 있고 그다음에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함께 좀 전달해 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법조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법조인이 되었을 때는 단순히 머리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국민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그리고 지식과 지혜로는 국가 전체의 발전도 함께 도모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참과 정의, 진리, 인권을 위한 따뜻한 논리를 제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좀 더 해주셨으면 어떻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세 사람이 오늘 한 팀이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셋이 함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보조를 해주고, 이런 팀워크, 협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이 좀 약했던 분들도 있다. 우리 함께 가자.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고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인권을 다 실현하고 그다음에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러한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변론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림까지 함께 제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국가의 미래, 국민들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저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 강평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평을 해주신 두 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오늘 심사에 참여해주신 재판부 모두에게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결선 경연 진출팀들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재판부분 정의상입니다. 참가번호 168번 전북대학교 이현우, 김희정, 백윤지. 이어서 형사재판부문 정의상입니다. 참가번호 107번 부산대학교 정은혁, 송민혜, 류미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사재판부문 정의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현우, 김희정, 백윤지. 위 사람은 제11회 가인대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형사재판부는 정의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헌혁 송민의 류미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제 평등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부문 평등상입니다. 참가번호 188번 고려대학교 이소연, 이한빈, 정상진. 다음은 형사재판부문 평등상입니다. 참가번호 216번 고려대학교 김기현, 김소연, 장지현. 예, 민사재판부분 시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상장 민사재판부분 평등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소연, 이한빈, 정상진. 위 사람은 제11회 가인대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역시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형사재판부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형사재판부분 평등상 고려대학교 김기현, 김소연, 장지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자유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재판부문 자유상입니다. 참가번호 158번 고려대학교 김기현, 권혜수, 오규림. 형사재판부문 자유상입니다. 참가번호 167번 충남대학교 서호석, 김도희, 김성현. 예, 시상은 형사재판장으로 수고해 주신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민사재판부분 자유상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상장 민사재판부분 자유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현, 권혜수, 오규림. 위 사람은 제11회 가인대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역시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됩니다. 예, 다음은 형사재판부분 자유상입니다. 상장 형사재판부분 자유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호석, 김도희, 김성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어서 후원기관장상인 법률신문사장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부분입니다. 참가번호 203번 충남대학교 홍다경, 김은기, 백일서. 다음은 형사재판부분입니다.
참가번호 184번 서강대학교 오현준, 정재호, 박영상. 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상장 민사재판부분 법률신문사장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다경, 김은기, 백일섭. 위 사람은 제11회 가인대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3일 법률신문사 사장 이영두. 예,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됩니다. 예, 다음은 형사재판 부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형사재판 부분 법률신문사장상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현준, 정재호, 박영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대망의 우승팀과 준우승팀에 대한 결과 발표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재판 부분과 형사재판 부분 각 1위 팀은 가인상을, 2위 팀은 민사 2위 팀은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형사 2위 팀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상을 받게 됩니다. 민사재판 부분 1위 팀과 2위 팀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호명되지 않은 결선 민사재판 부분 2팀 남았죠. 2팀 팀원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민사재판 부분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가인상 수상팀을 발표를 하면 남은 팀이 2위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재판 부분 우승팀은 참가번호 110번 서강대학교 김홍규, 송홍지, 유혜린입니다. 예, 준우승팀은 아주대학교 이수인, 안소윤, 신현민 씨입니다. 네. 상장 민사재판 부분 대한변호사협회장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수인, 안소윤, 신현민. 위 사람은 제11회 가인대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예,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됩니다. 예, 다음으로 민사재판 부분 1위 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해 주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상장 민사재판 부분 1위 가인상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옹규, 송웅지, 유혜린. 위 사람은 제11회 가인대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됩니다. 자, 다음 형사재판 부분 1위 팀과 2위 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가인 법정 변론 경연대회 형사재판 부분 우승팀은
서울대학교 해도 안 놀랍니다. 같은 학교거든요. 자, 참가 번호를 불러야 되겠죠. 참가 번호 177번 박재윤, 김성진, 임현서. 예, 서울대학교의 전수연, 이계민, 임서영 참가번호 187번 팀이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석 법조론협의회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부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수연, 이계민, 임서영. 위 사람은 제11회 가인대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김순석. 예,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됩니다. 다음으로 형사재판부문 1위팀 시상입니다. 시상해 주실 김인겸 법원행정 차장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형사재판부문 1위 가인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윤, 김성진, 임현서. 위 사람은 대법원에서 주최하는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됩니다. 그럼 이제 개인 최우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경연 분야 개인 최우수상 서강대학교 송웅지. 다음은 형사 분야 개인 최우상을 발표하겠습니다. 형사 경연 분야 개인 최우상은 충남대학교 김도희. 그럼 이상으로 결과 발표와 시상을 모두 마치고 폐회선을 하겠습니다. 폐회선언은 대회집행위원회 위원장이신 사법연수원 성수재 수석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새해에 여러분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11회 가인 법정 변론대회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연대회 준비하면서 좀 약간 개인적으로 능력 부족을 많이 느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우수한 팀원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 송홍지 유혜린 원우한테 특별히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학교에서 준비할 때 교수님들이랑 원우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께도 또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법조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고민하며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자리해 주신 우리 원우님들과도 더 나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론은 준비를 했는데 소감은 준비를 못해서 일단 너무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원들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준비하면서 공부가 많이 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좋은 동기 원우들과 더 친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30대 후반 3명이 나왔는데 번호를 좀 빨리 뽑아서 체력상 제일 첫 번호를 뽑아준 서우석 원우 너무 감사하고 또 세은이 아빠 세은이한테 미안한데도 많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6년간 일했던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제 동료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걸 알고 나서 법학 전문 대학원에 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고 지금도 퇴직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심 선고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당사자로서 굉장히 힘든 순간순간을 겪으면서 이 경험이 나중에 정말 좋은 법조인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던 많은 순간들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정말 갖추도록 노력하면서 정말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을 좀 좋게 봐주셨던 저희 판사님 분들도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저희보다 더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